자, 이제 용도 지역부터 시작합시다. 자, 프린트 4페이지 봐보세요. 4페이지 보게 되면 큰 4번이 용도 지역제도 해가지고 용도 지역의 동료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줄거벌려 법률 그렇죠. 법률.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4개 용도 9개 지역 구분된다. 4개 용도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걸 보고 우리가 도, 관, 농자. 9개는 뭐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4개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러면 7개죠. 농림, 자연환경. 그래서 9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입니다. 법률에서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그 부분을 갖다 하나씩 하는데 먼저 1번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란 시험 문제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해서 하는데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게 무슨 지역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저기 울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디?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기 이런 데를 보고 뭐라고요?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보존이 되어 있어요?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면 한마디로 어쩌라고 전국토에서 무슨 용도로 쓰라고 개발 용도로 써. 개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된다. 이렇게 개발할 지역. 그런 지역을 뭐다 우리는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난다? 주거지역.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거야. 상업지역.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 공업지역은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 녹지지역은 뭐 해야 돼요? 녹지 공간 보존해야지 개발한 건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뭐 한다고? 개발한다고 다 개발하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없다고. 숨쉴 공간 남긴다. 그게 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하고? 개발해야 되는 전국에서 개발할 땅은 3가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한다? 개발한다. 녹지지역부터는 뭐 한다? 보존한다. 주거지역을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는 말 듣거든 어쩐다? 주거에 전용한다. 주거에 전용. 아주 쾌적한 또는 양호한 그럽니다. 쾌적, 양호 그 말이에요. 쾌적한 이 얘기고 일반주거는 일상적인 주거 기능은 편리성, 편리한 얘기예요.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주거에 준한다 그러면 주거 기능이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가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게 준주거. 주거하고 상업이 동시에 나온다. 그게 뭐라고? 준주거. 주된 성격은 뭐가 되고? 주거 기능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전용주거를 1종, 2종 2가지 나누고 일반주거를 1종, 2종, 3종 3가지 나눴죠. 이것은 주택을 2가지로 분류하고 주택을 3가지로 분류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주택을 2가지로 분류할 때는 뭐라고 분류하냐 우리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러고 분류하는 거예요. 3가지로 분류할 때는 층수로 첫 번째 저층, 두 번째 중층, 중저층,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고층입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주거는 뭐라고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근데 이거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한다. 자, 1종 일반주거는 저층주택 위주의 뭐라고요? 편리. 2종 일반주거 중층 위주의 어쩐다? 편리. 3종 일반주거 고층 위주의 편리. 그렇게만 잡아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일단 처음에는 몇 번 써야 돼. 몇 번 쓰고 빨리 익혀야 되는 거예요. 상업적은 중심상업하면 중심 그러면 그 도시 핵심 중심. 이 상업적은 전부 다 똑같은 글자. 똑같은 글자 난다. 중심 읽어보면 도심, 부도심, 심심.
그 도시 하나의 도시의 가장 중심지 핵심을 뭐라 그래요? 도심 그래요. 도심.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심심 글자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는 담당한다. 유통상업은 도시 안 지역과 무슨 기능? 유통기능 증진한다. 근린상업 어디에서?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그게 근린상업. 그래서 근린상업이 어디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자. 그러면 어디 있는가? 재래시장. 우리 여기 시장 무슨 시장 있어요? 중앙시장도 있고 남부시장도 있고 그런 데가 뭐라고? 근린상업. 유통상업은 도매시장. 여기 도매시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유통상업이 없는 거예요. 도매시장이 있어요. 유통상업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상업 그럼 그게 일반 상업이요. 나이트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그런 데가 중심 상업이요. 그 다음에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전용공업은 공업에만 전용, 오직 공장, 굴뚝, 매연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런 데가 전용공업이요. 그러니까 중학, 공해송장을 수행한다. 일반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나중에 공부하면 가장 애매한 게 일반공업이니까 일반공업 특히 신경 써야 돼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가 일반공업.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경공업, 수공업, 공해하고 관계없는 공업. 공장인데 수공업.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그러니까 주된 기능은 뭐가 나오면서 공업 기능이 나오면서 주거도 나오고 상업도 나오고 업무도 추가적으로 추상공 성격이 다 나왔다. 그게 뭐라고? 중공업인데 그래도 주된 기능은 뭐다고? 공업이 주가 된다고. 녹지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보존 녹지 그러면 글자 그대로 녹지 공간을 보존, 개발하면 안 돼요. 녹지 공간 보존. 생산 녹지는 농업적 글자별 글자 뭐라고?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한다. 그게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자 봅시다. 자연 녹지 읽어볼게요. 도시의 녹지공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줄 거 봐요.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불가평경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일단은 녹지는 개발에 대해 보존인데 불가피하면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무슨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다. 중심지가 뭐라고? 시가지다. 시가지가 뭐라고?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리고 그 인근에서 뭐가 있어요? 녹지지역이 포진되어 있는데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걸 보고 우리가 도시용지요. 도시용지는 뭐가 도시용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 그러면 도시가 커지면 주거용지가 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상업용지도 필요하죠. 공업용지도 필요하죠. 어떤 땅을 갖다가 주상공 바꿔주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 자연녹지. 자연녹지를 갖다 뭐로 바꿔준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바꿔주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뭐라고요? 자연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어느 순간 뭐로 바뀌어요? 주상공 바뀐다. 그래서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요? 좋은 땅. 도시지역에서 투자 1순위는 어디요? 자연녹지. 도시지역에서 투자 1순위는 자연녹지. 도시지역에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무슨 지역? 보존녹지. 지금 우리 막내가 누구예요? 여기? 몇 살이요? 26. 막내 쪽은 되게 나이 많은데 다른 데는 막내 그럼 막 중학생도 있고 21 그쯤이 막내 되는데 제가 마산 나갔는데 마산은 걔가 중학생인데 이제 중3에서 이제 거의 올라가 이제 중3애가 올해 1차 시험 합격했어요. 중3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니까 지금부터 수업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머리다 그러면 이 말하는 걸 따라 들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걔가 1차를 합격한 거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이 허락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냐 보존 녹지는 간단하게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하는데 그게 뭡니까? 보존 녹지. 그러니 할머니 살아생전 어쩌겠어요? 절대 안 돼. 무슨 얘기냐?
혹시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뭐다? 보존 녹지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 갈아탄다 이 생각해도 땅 갈아탈 생각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땅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네 번째 숙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다 꺼내봐요. 땅 꺼내봐가지고 그 땅의 용도적이 뭔가 봐가지고 보존 녹지다. 미련 없이 파라고. 물론 팔리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는데 간혹 가다가 눈먼 사람이 와서 사요. 중개업자 내놓으면 눈먼 사람이 사고 좀 싸게 팔더라도 팔고 빨리 갈아타요. 어디로 갈아타요?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엄청 비싸요. 그래도 걔가 가능성이 있는 땅이에요. 자연녹지보다 더 좋은 땅은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연녹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은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도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연녹지고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것은 계획관리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자 봐요.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4페이지 2번 관리의 관리지역입니다. 칠판 먼저 보고 관리지역은 봐요. 위에 뭐가 있어요? 도시. 뭐 한다고? 개발한다고. 밑에 뭐가 있어요? 농림. 농이 농지요. 농지. 님은 뭐요? 살림이요. 농지하고 살림은 상식으로 보존하는 게 맞겠어요? 개발하는 게 맞겠어요? 보존하는 게 맞지. 농지 살림 보존한다. 그게 뭐라고요? 농림지역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상식을 떠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존하는 게 맞겠어요? 개발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보존이는 보존이 이렇게. 근데 보존하는 게 좀 다르다고. 얘는 농지하고 살림을 보존하면 농지 살림 뺀 나머지 걸 보존한다 이런 얘기지. 보존을 두 가지 나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에는 도시가 있고 개발한다 그러고 밑에는 뭐 한다고? 농림 자연환경이 보존한다. 관리는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한다. 이러고 성격이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과도기 성격이요. 그럼 이제 일단 읽어볼게요. 관리죠.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주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4페이지입니다. 프린트 4페이지 중간에 4페이지 중간에 반가로 2번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주인에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체계적 관리하거나 그래서 딱 잘라놓고 끊어놓고 그 다음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호를 위해서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잘라놓은 거기까지가 도시지역을 따라가고 뒤에가 농림이나 자연환경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번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3번부터 계획관리 줄 겁시다.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뭐라고요? 계획관리요. 계획관리. 2번 생산관리는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있게 관계를 고려할 때 줄 거 봐요.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냥 농림지역 이러면 돼요. 농림지역 이러면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을 봤을 때 농림지역까지는 곤란하고 농림했으면 쓰겠고 농림까지는 곤란하고 그게 뭐라고요? 생산관리. 그러면 1번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증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의 보존이 필요한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줄 겁시다.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하다. 이 얘기요. 자,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증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러면 돼요. 그런데 주변의 용도 지역을 봤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는 곤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했으면 쓰겠는데 거기까지는 곤란하고 그 뭐라고요? 보전관리. 그럼 다시 고개 들고 계획관리는 장차 어디 가려고? 도시지역에 가려고.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계획관리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생산관리는 어디 가려고?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남 이거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보전관리입니다. 보전관리.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 뭐라고? 계획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보존 녹지에 있는 땅은 팔아서 들어간다. 계획관리적 간다. 계획관리적. 계획관리적이 가야 그래야 나중에 뭔가 승부수가 나온다. 계획관리적이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이제 이 땅을 갖다가 팔아주세요. 중개업자가 팔아주세요. 자, 다시 삽니다. 다시. 판 돈은 다시 삽니다. 될 수 있으면 어디서라고? 계획관리. 계획관리 살 때 중개업자가 소개해주면 계획관리 좋은 땅 덥석하지 말고 그 계획관리 어떤 땅입니까? 줄가입니까? 지도 봅시다. 지도. 그러면 중개사무소 지도 5,000물 1대 지도 있어요. 5,000물 1짜리 지도 보면 관리지역이 주로 노란색 관리지역이 주로 노란색인데 찐노랑 좀 약간 연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지도 보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이 자 지도 책자가 이만한데 계획관리 지역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러고 있는데 계획관리지 여기 이렇게 뭐 콘딱지만 붙어 있는 계획관리도 있고 이 일대가 이따만 이렇게 붙어 있는 계획관리도 있고 그러면 땅 산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붙어 있는 계획관리 이런 데 가지 말고 이런 데는 대규모 개발이 안 돼요. 계획관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붙어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이런 계획관리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발돼. 이런 데가 개발되지 이런 데는 나중에 신도시 만들기가 쉬워요. 여기는 신도시 만든다는 게 어려워요. 많이. 그러니까 가더라도 계획관리 가더라도 어디로 간다? 면적이 많이 있는 계획관리. 면적이 많이 있자 어떻게 한다고? 지도 보면 다 나온다. 지도 보면 같은 색깔이 많이 있는 게 어떤다고? 그게 좋은 땅이라.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믿지 말고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처음 아닙니까? 처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 공부 좀 따로 하게. 토지 공부. 합격한 사람을 넣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을 넣고 땅 보는 방법을 좀 배우자고. 지도책도 봐보고 인터넷도 봐보고 같이 차 타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쓸모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반드시 지도 보고 그 다음에 현장 가야 돼. 현장까지 가보고 임장활동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야 돼요. 열심히 합격하고 그래야 같이 움직이든가 말든가 해야지. 나 1년 동안 또 앉아있을 건데요. 그럼 좀 그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또 말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해서 2번, 3번도 합격해요. 하라는 것 하면 오늘 벌써 국토개혁법 흐름 암기하세요. 건물토토도 암기하세요. 도시관리계 내용 6개 암기하세요. 용도지역 암기하세요. 오늘 암기할 게 꽤 많아요. 오늘 암기할 게. 그런 거를 암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암기만 하면 잊어먹던데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보통 한 번 암기하고 기억력이 9시간 간답니다. 9시간. 처음 암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일 가게 되면 오늘 배우고 내일 가면 잊어먹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2달 뒤에 또 돌아와요. 자꾸 돌아와요. 집에서 암기해보고 잊어먹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쓰면은 생각이 나는데 안 하고 잊어먹은 사람은 완전 생수요. 잊어먹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림적인데 농림적은 농지, 산림, 보조입니다. 읽어볼게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야 농업진흥지역. 나중에 농지법 배웁니다. 농지법이야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이야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이요. 농림지역.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농지하고 산지에 대해서 농지법 시간에 배웁니다. 산림 또는 산지 그 말이 산이에요. 산. 산림이면 산림법. 산지면 산지관리법. 시험범위에 들어오면 구분을 해주는데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뭐라니까 산이라니까 산. 이건 뭐라고? 농지고 뭐고? 산이고. 농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농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옛날에는 무슨 농지? 절대 농지. 반대 무슨 농지? 상대 농지. 지금은 절대 농지라는 말이 뭐로 바뀌었다?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 명칭이 뭐라고 바뀌었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능적 밖의 농지라고 한다. 농업지능적이냐 아니냐. 농업지능적이 옛날 말 무슨 농지? 절대농지. 개발한다 보존한다? 보존한다. 지능적 밖의 농지는 개발한다 보존한다? 뭐 한다? 지능적 밖의 농지. 농지니까 뭐 한다? 보존한다. 하다가 필요하면 뭐도 할 수 있다? 개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농지가. 그러면 산지는 산림은 옛날에는 보전, 임지, 준보전, 임지, 임이니까 옛날에는 보전, 임지, 준보전, 임지. 지금은 뭐라고요? 보전, 임지가 아니고 산지, 준보전, 산지요.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자, 무슨 산지? 무슨 산지? 보전 산지. 보전하겠어요? 개발하겠어요? 보전하지. 무슨 산지라고요? 준보전 산지. 보전하겠어요? 개발하겠어요? 보전하다 필요한 못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투자 대상이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농업진흥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은. 보전산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딜 가야지? 지능적 밖의 농지나 뭐라고? 준보전산지. 지금 우리가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농림이 뭐라고? 농지, 산림 뭐 한다고? 보존한다고. 농지, 산림, 보존. 농지 보존 어디입니까? 여기네 여기. 산림 보존 어디요? 여기. 이 두 개가 어디로 간다고? 두 개가 농림지역이라고. 농지, 산림 보존. 그래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에서 필요한 데 그게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다시 봐봐요. 농림지역이란 뭐냐면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뭐라고?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 위에 필요한 지역. 그게 뭡니까? 농림지역. 암기할 건 없어요. 농지 산림 보존 그럼 끝나니까. 자연환경 보존적은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존적은 간단하게 농지 산림 뺀 나머지 보존이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적. 농지 산림 뺀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오냐? 자, OX 문제입니다. 문제. OX 대답이에요. 대답.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 그래야지. O. 다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한다. OX요? X. 그렇게 시험 문제. 올해 시험에는 올해 시험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적 안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X요? X. 왜 도시적 아니냐? 도시적 박쪽이지, 박쪽이지. 또 문제가 나오면,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면, 자, 문제. 자연환경 보존적 지적 목적이다 아닌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존, 2번 수자원 보존, 3번 해안 보존, 4번 생태계 보존, 5번 토양 보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토양 보존. 문제가 그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안 돼. 이해해서. 그렇게 나면 어떻게 하겠냐? 비슷비슷한 말인데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토양 보존. 비슷하지만 뭐가 없다? 토양 보존이 없다. 유치하지만 그게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써야 된다고 써야 된다. 우리는 문제가 유치해지면 어려운 거 우리한테는 이해가지고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얘는 써봐야지 읽어서 될 성질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반드시 써가지고
이런 건 안 써주자. 이런 거 안 써주면 얘는 써야지. 써주는 것은 써보란 얘기입니다. 잊어먹더라도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그 우리 토요일 날 구선생이 몇 번 암기하라고 했어요? 몇 번 써야 된다고? 25번입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25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택도 없고. 했다 그러면 금방 그 다음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이걸 또 쓰면은 써놓고 잊어먹은 사람은 제가 쓰면은 먼저 생각 안 나도 쓰면은 보면은 생각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하고 또 계속 나가니까 암기. 나중에는 저절로 남아요. 저절로.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가 21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규제. 그럼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아까처럼 자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써라. 갑이 나 여기다 단독주택 하겠다. 나는 여기에다가 모텔을 짓겠다. 나는 나이트를 하겠다. 공장 하겠다.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자 앞으로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다라고 딱 뭐를 갖다가 지역을 딱 지정을 지역을 딱 지정해서 뭘 하겠다? 규제하겠다. 규제. 그럼 첫 번째 무슨 규제 할 거냐? 첫 번째 무슨 규제? 자, 첫 번째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건축제한은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요? 28가지. 28가지 중에서 뭐가 허용되고 뭐가 금지되는가 이거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 준주거지니까 단독주택 주택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모텔 돼 안 돼? 안 돼. 나이트 돼 안 돼? 안 돼. 공장 돼 안 돼? 안 돼.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끼리 위락끼리 숙박끼리 끼리끼리요. 끼리끼리. 효용이 유사한 용도를 같은 데다 모아놔야 토지 용도 높아지지. 주택이 주택끼리 모여야지. 주택하고 모텔 모이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요. 용도 지역 지정에서 뭐는 되지만 단독은 되지만 나머지 모텔, 나이트, 공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럼 모텔은 안 되구나. 모텔은 안 되구나. 준주거 뭐라고? 주거 플러스 상업이니까 주택을 짓는 게 좋겠어요? 상가 짓는 게 좋겠어요? 상가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난 여기다 상가 건물 지어야 되겠다. 얘도 마음 바꿔서 나이트가 안 되네. 상가는 지어서 세나 줘야지. 상가 지어서 세나 줘야지.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이니까 땅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 비싼 땅에다가 나는 단독주택 지어서 쾌적하게 살아야지. 이게 쾌적성이 유지됩니까? 전부 다 상가인데 쾌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비싼 땅에다 단독 지어서 살 수는 있지만 뭐라고 하니까 단독 지어서 살면 정상이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지. 단독은 쾌적한데 저기 녹지지역 같은 데 지어서 살고 뭐한다? 상가 지어서 돈 받고 세 받아야지. 전부 다 상가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이렇게 해야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국가가 딱 봤대요. 이제 잘 됐네. 상가 비슷한 것끼리 있으니까 토지 이용도 높아진 거 잘 됐다. 국가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잘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떠나가면서 뭐라 하냐? 자, 건물을 지을 때 국가가 간섭을 할 때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마음대로 지을 때 적당히 지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짓 때 얼마만 지으라고? 적당히 지으라고. 적당히. 자, 갑이 땅 얼마 가지고 있다?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네. 나는 얼마가 적당해요? 내 생각에서는 100이 적당해. 국가가 적당히 할 수 있으니까 나는 100 했습니다. 100. 어른 얼마가 적당해요? 나도 100이 적당하지. 나도 이렇게 100 한다. 나는 이게 적당하니까. 병은 얼마요? 나도 어쩐다고 100이 적당하다. 정은 얼마요? 나도 100이 적당하지. 자, 본인들 생각에 다 적당히 지었어요. 잘 쓰고 있는 거. 근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이게 환기가 됩니까? 평생 가도 환기 안 되고 하나 불러면 어쩐답니까? 홀라당 다 뜨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거. 국가가 다시 와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규제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자, 이 100이라는 땅에다가 이게 지금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에다가 얼마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비율을 잡아요. 비율. 100제곱미터에다 얼마까지만 건축하자. 예를 들어서 60%만 짓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100에 몇 프로 준다고? 60% 준다. 무엇을? 건축을. 여기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잡아주겠다. 몇 프로만 하자? 60%만 하자. 그러면 100제곱미터 되는 땅에다 얼마만 지으라고? 60만 이렇게 60. 여기도 60. 여기도 60. 여기도 60. 얼마가 남아요? 40 남아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좀 남아 있어야 그래야 어쩐다고? 햇빛도 보고 환기도 되고 불났을 때 얘가 불나도 안 탈 거 아닙니까? 못 넘어가니까. 이런 기능을 수행하자.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 우리가? 이것을 보고 건폐율 그래요. 건폐율. 건폐율이 뭐냐? 몇 프로라고요? 60%. 땅 면적이 몇 프로인데? 100인데 얼마 할 수 있다? 60 할 수 있다. 땅을 보고 건물 짓는 땅은 뭐라고요? 대지. 대지 면적에서 저 무슨 면적?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 차지한 걸 율, 그러니까 율은 비율 퍼센트 100분율. 그래서 곱하기 얼마라고? 100%로 써주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건폐율이라고 한다. 건폐율. 건폐율이 뭐라고요? 대지에서,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건물 짓는 땅은 항상 이제 뭐라고 한다? 대지. 토지 그러지 말고. 건물 짓는 땅은 뭐라고? 대지. 건물이 없으면 토지 그런 거, 토지. 대지, 토지 더해서 땅 그런 거. 땅이 두 가지라고 있다. 두 가지. 건물 안 짓는 땅, 짓는 땅. 건물 안 짓는 땅 뭐라고? 토지. 건물 지으면 대지. 100이라는 대지에다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 할 수 있다. 그런 거 우리 뭘 한다? 건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적당하잖아요. 국가 봤을 때 이제 딱 좋네. 이제 불나도 옆에 옮길 리가 없고 좋네. 그러고 떠나가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적당히 잘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고 갈 테니까 건물을 쌀 때 이거는 평면이죠. 위로 몇 층 쌀 때 본인들이 알아서 쌌어요. 알아서 쌌는데 적당히 쌌어요. 적당히 쌉시다. 자, 값은 몇 층 쌀까요? 2층이 좋아요? 5층이 좋아요? 얘는 5층에서 5층. 얘는 50층이 좋아요? 100층이 좋아요? 100층이 했어요. 100층. 자, 얘는 100층이 좋아요? 200층이 좋아요? 200층이 했어요. 얘는요? 5층이 좋아요? 10층이 좋아요? 10층이 했어요. 어울립니까? 이 5층 옆에 뭐가 있고 100층짜리가 있고 200 어울려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리는 거요. 이러면 또 안 된다고. 높게 가는 적은 전부 다 높게 가는 거고 낮게는 낮게 비슷하게 있어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100이라는 대지에다 얼마만큼 쌓느냐, 얼마만큼 담을 거냐. 쌓는다, 담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용적이에요. 용적 비율 규자인데 용적 비율을 얼마만 하냐. 용적을 300%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 100이라는 대지에다 총 얼마만 담는다? 300까지만 담아라. 300까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잘 봐요. 자, 이렇게 지금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100. 여기에다가 건폐율 몇이라고? 60. 한 층은 최대 많이 해도 얼마만 한다? 60만 한다. 그래야 주변에 40 공간이 남는다. 위에 얼마까지 쌓는다? 300. 대지 면적의 얘의 몇 배? 3배까지. 100의 3배 얼마입니까? 300이지. 한 층은 얼마까지 한다? 60. 이제 올려보자고. 그러면 위 또 올리자고. 60. 또 올려보자고. 60. 또 올리자고. 60. 또 올리자고. 60. 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몇 층까지 간다? 5층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60이 자 1층, 2층, 3층, 4층, 5층이요. 이 60 뭡니까? 이걸 보고 5층의 뭐라고요? 바닥 면적이요. 5층의 바닥 면적. 이 60은 뭐고? 4층의 바닥 면적. 이 60은 3층의 바닥 면적. 62층의 바닥 면적. 61층의 바닥 면적. 이걸 다 더해보자고.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고? 얼마가 나온다? 300이 나온다.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을 더했다. 면적을 어땠다고? 더했다고. 이었다고. 연결했다고. 연결.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연면적. 이런 개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가장 기초지만 이런 거 아니야. 공법공부한다고.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한다? 연면적이란다. 100이라는 대지에다가 연면적을마다 300 이 할 수 있는 비율 이거를 보고 세 번째 우리는 용적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용적률. 용적률이 뭐 용적률이 대지 면적에다 바닥 면적 합계 뭐라 한다? 연면적.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뭐라 한다?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이 뭡니까? 용적률이 뭡니까?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건폐율이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이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수업 끝나고 나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건폐율이 뭐였더라? 학원 다시 올 수도 없고. 연면적이 뭐였더라? 그래서 기억을 좀 오래 가려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요. 이렇게 읽으면 뭐라 돼요? 건대 그래요. 건대. 건폐율은 뭐라고? 건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 뭡니까? 연대. 용적률 뭐라고? 연대.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 뭐라고요? 연대. 이런 용어가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첫날 해봤죠. 첫날. 건폐율을 얼마요? 50, 60, 70, 9, 8, 7, 2, 4, 2 다 이미 줬다고. 근데 그런가 암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건폐율이 뭐라고요? 건대. 그거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뭐라고요?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이 뭐라고? 각층 바닥 면적 할게. 지금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기본이 돼 있어야 1월달부터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12 이런 내용을 알아야 1월달 강의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뭔가 배웠어요.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다라는 거 분명히 배웠죠.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봐요. 100제곱미터 되는 대지에 100제곱미터 되는 대지에다가 건폐율을 갖다 건폐율을 40% 줍니다. 건폐율 40% 주면 한 층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건폐율 40 준다 그러면 평면을 보게 되면 땅 면적이 얼마라고? 100. 그러면 여기에다 최대 얼마까지 준다고? 40까지밖에 못 준다고. 그래서 이것은 한 층은 아무리 커도 얼마밖에 안 된다? 40밖에 안 된다. 여기에다가 용적률을 240을 준다. 그러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한 층은 40밖에 안 되는데 240까지 한다. 그럼 몇 층까지요? 6층까지 한다. 6층까지. 그러면 240이다. 240이면 땅 면적의 몇 배 한다고요? 2.4배. 그러면 간다 이거 아닙니까? 2.4 해가지고 얼마 한다고? 240제곱미터까지 한다고. 이래서 몇 층까지 할 수 있다고? 4층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중에 중개할 때 이런 걸 해요. 4층이 아니고 6층. 4층 맞죠? 4층. 너무 많으니까 160 해가지고. 160이다 해가지고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4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나중에 지금 도시가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이 구시가지에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중개할 때 구시가지에서 약간 벗어나면 땅 해요. 땅 하면 일반 개발업자 와가지고 땅 소개받아가지고 거기다 뭐 건물 지어가지고 또 판다고 분양한다고.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자기는 공부해가지고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폐율이 40이면 한 층 몇 층까지 하니까 40까지 하고 용적률이 160 몇 층까지 한다? 4층까지 한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끼게 우기는 거야. 아니라고. 어떻게 해서 4층이냐고. 또 우리 사장님은 공부 좀 똑바로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건축업자면 건물을 많이 접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강력히 우기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 하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게 지금 용적률은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다? 100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 바꿉시다 이거. 용적률이 160%면 1.6i 얼마까지 한다 그러면 1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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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한 층을 갖다가 40씩 올리면 얼마까지 한다? 4층까지 한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건축업자가 뭐라 하냐? 아니 이사장 공부 좀 똑바로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서 나갈게 그러고 말하냐? 대지 면적 얼마고? 100이고 건폐율 얼마니까? 40이니까 한 층에다 얼마까지 한다고? 40. 거기에다 곱하기 용적률은 1.6이니까 이러고 곱하는 거예요. 이러고 곱하면 얼마 됩니까 이제? 4에다 얼마? 6, 4, 24. 얼마라고요? 64죠. 64제곱미터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60을 하냐 이러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자신이 없는 게 자신이 나 바로 합격해가지고 좀 중개 좀 했는데 건축업자 와가지고 64니까 이거는 2층밖에 안 되지 무슨 4층 짓느냐고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이러니까 아닌데 분명히 내가 공부할 때는 연대라고 배웠는데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160이 맞는데 왜 이 사람 64라 할까? 근데 이 와서 말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면 자기가 160 맞습니다 웃겠는데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이러고 말하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지. 항상 기준은 뭐라고? 땅. 대지. 대지 면적의 건폐율 몇 프로? 대지 면적의 위로 얼마 지금 이런 얘기요.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이 됩니다. 용도 지역 가지고 무슨 규제했다고 첫 번째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건폐율 제한하고 세 번째 용적률 제한. 딱 세 가지 제한합니다. 더 이상 제한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더 이상 제한이 없는 거예요. 딱 세 가지만 제한한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설명할 때는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뭐를 배워? 용도죠. 왜 그러냐? 전국토에다 제일 먼저 뭐가 바탕 간다? 용도 지역이. 이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걸로. 용도 지역은 딱 몇 개 설명한다? 3개. 왜 3개만 설명한다? 3개밖에 규제를 안 하니까. 첫 번째 공장이 된지 안 되는지 창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 땅 면적의 몇 프로 되냐? 위로 올리면 얼마까지 올리느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 지역은 3가지 제한한다는 거 알고 그리고 건폐율 뭐라고?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용적률 뭐라고?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저런 개념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 봤어. 용도죠. 용도 지역 봤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용도 지역 보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용도 지구 나옵니다. 용도 지구. 그럼 이제 용도 지구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일단은 용도 지역은 이제 암기했다는 전제 하에서 지우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용도 지역은 암기됐습니다. 집에서 반드시 써서 암기해야 돼요. 용도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무엇을 했다? 규제를 했다. 무슨 규제했다? 하나, 둘, 셋. 무슨 규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렇게만 규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해 전국에 있던 모든 땅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장이 되냐 안 되냐, 주택이 되냐 안 되냐, 나이트가 되냐 안 되냐, 된다니까 땅 면적이 몇 프로 되냐, 위로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이렇게만 제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 여기가 도로가 있고 땅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중심상업지역. 땅값 최고 비싼 데가 중심상업. 중심상업은 건폐율을 90을 주고 용적률을 1,500을 주니까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상업 뭐라고? 지역. 무슨 제한한다? 건축자. 그러면 중심상업에서 공장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상업은 공장 지으면 안 된다. 공장 지으면 안 된다고. 공장, 그러니까 중심상업은 판매니 업무니 그런 거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심상업에다 뭐 하자 여기다가 판매하자. 됩니까? 되죠.
판매하는데 얼마까지 땅 면적의 90 위로 땅 면적의 15배까지 90%면 이렇게 공간이 없이 거의 빽빽하다 이렇게 90%까지 90%까지 공간이 없이 거의 빽빽하게 찾을 만큼 다 찾아 먹어가지고 건축 이렇게 해놨어요. 공간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 갖다가 이 건물 지을 때 나무로 해야 돼요? 벽돌 쌓아야 돼요? 공구리 쳐야 돼요? 아니면 철골조를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짓는 사람 마음이지. 중심 상업지역에서 뭐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라 했다? 철골. H빔이죠, H빔. H빔 해가지고 철골. 철골이 열에 강해요, 약해요? 철골조가 불에 약해요, 강해요? 저 기둥은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철근이 있으면 밖에서 뭐가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불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H빔은 불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이것은 녹지. 열에는 약해요. 아니 9.11 사태가 봐봐요. 테러범이 빌딩을 갖다가 자 비행기 타고 가서 밑에를 빵 때렸나요? 어디 때렸어요? 위에를 빵 때리면 위에를 때리니까 여기가 부서야 되는데 왜 이게 전부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비마니까 지금 철골이니까 열에 약하니까 순간 고일에서 녹잖아요. 철근이 녹으니까 전부 다 졌어요. 주저앉았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중심상업적은 뭘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뭘 했어요? 목조로 했어요. 목조로. 뭘 했다고? 철골을 했다고. 내 마음이니까. 더 이상 규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 불나면 어쩐다? 일대가 다 태운다. 얘가 불 나더라도 불 내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코드 잘못돼가지고 불 났습니다. 타더라도 자기 것만 타야지. 옆에가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옆에가 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옆집이 불 나는 거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규제만 가지고 어쩐다? 부족.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쩝시다? 보완합시다. 보완.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뭐를 만들어요? 용도지구 만듭니다.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두 번째 규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역이 부족한 걸 뭐가 메꾼다? 지구가.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하는 게 엄청 다양해요. 다양. 지구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다고, 색깔 제한다고, 높이 제한다고, 층수 제한다고, 도로에서 봤을 때 장독대가 보이면 안 돼요. 이런 제한다고. 이렇게 각종 제한하는데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에 뭐가 있는가? 용도지구. 우리 달력 보게 되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수업해야 안 해요. 1월 1일 수업해야 안 해요. 그게 그 날짜가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인가? 되게 공법이에요, 공법. 해필이면 불량도 많은데 진도를 좀 더 빼야 돼, 진도를. 배고파 죽겠네. 시계 보지 말고. 시계 보면 시계 덮어놓을 할까요? 저도 배고파 죽겠어요, 저도. 용도, 지구, 구역까지 배워야 된다고. 지구, 구역까지는. 금방 끝내니까 참아보라고. 그러면 용도, 지구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용도, 지구, 명칭제 명칭 6페이지 있죠. 야, 무슨 지구 있습니까?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 빨리빨리. 명칭을 알아야지. 명칭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 뒷 내용은 몰라도 괜찮아요. 읽으면 그 안에 다 내용 들어갔으니까. 미관지구는 미관유지예요. 경관지구는 경관보호예요.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 방제지구 재예방, 취락지구 취락정비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기하는데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원래 그 이름이 더 좋았는데 바꿨답니다. 오늘부터 이름 바뀌어서 뭐라 바뀌었는가? 이름이 경미로 바뀌었어요. 경미로.
앞으로 앞에 있는 새 이름 뭐라고요? 경미, 경미. 뭐라고? 경미. 경미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는 게 경미. 자, 경미.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지, 여자지. 당연히 여자지. 여자입니다. 경미 여자한테 어쩐다고? 보시게. 경미 어쩌게? 보시게. 뭘 보게? 크게 말해봐요. 뭘 보게? 예. 크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치. 근데 저기가 히어링이 안 좋아요. 뭐로 들었어요? 추로 들었어요. 추. 분명히 치라고는 전 그렇게 들었다고. 근데 남자로 여자라고. 어쩐다고? 방방 뛴다고 방방특 그랬어요. 경미 어쩌게? 보시게. 뭘 보게? 치. 어쩐다? 방방 뛴다 방방특.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암기한다고.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특.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지능지구, 고도지구, 칠학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렇게 한 나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 개발지능, 고도, 칠학, 방제가 뒤에서 또 막 써서 나오는 거야. 세 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경미씨 그러면 또 눈치 없이 네 그러지 말고 경미씨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특. 반사적이요. 경미씨 이러고 나와야 돼요. 개발? 예,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그게 돼야 돼, 그게.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빨리 암기하고 어떻게 또 나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 지정에서 규제하고 지구 지정에서 규제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이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 두 개 가지고도 안 돼요. 두 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어찌하지? 또 대응책 찾아야지. 또 어쩐다고? 보완책을 만들라. 또 만듭니다. 세 번째 뭐를 만들었어요? 용도구역 지정에서 또 다시 규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순서를.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지구가 왜 나온다? 지역이 부족한 걸 보완하려고. 구역은 왜 나온다? 지역, 지구가 부족한 거 뭐 하려고? 보완하려고. 그래서 나오는 게 구역이 나오는데 구역에는 명칭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명칭을 암기하라고. 일단 그걸 빨리 암기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는 1월, 2월 달에 써먹을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거 안다는 전제 하에서 1, 2월 강의가 시작된다고. 1월 달에 처음 온 사람들은 1월 달에 처음 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11월, 12월 강의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3월 달에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1, 2, 11, 12 듣고 오세요. 그래야지. 똑같이 하면 안 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또 뭡니까? 3월 달에 가가지고 여러분 용도 지역은 또 용도 지구는 이런 말 할 시간 없다고. 안다는 전제도 자꾸 그 다음 들어가야지. 어쩐다고? 용도 구역은 반드시 5개 암기하라고.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인데 봅시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주 쉬워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왜 지정해요?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다 줄 거 놓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 줄 거 봅시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줄 거 봐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또 줄 거 봐요. 도시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함정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잘 들어봐요. 국방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군부대 근처 산들은 전부 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요. 안에 군부대가 있는데 나무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밀을 숨겨야 되니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기본계획 결정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합니다.
묻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쉬워요. 두 번째, 도시제한 공격. 줄 거 봅시다. 시도, 대도시 시장. 줄 거 놓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줄 거 봐요. 도시지 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거기 도시지 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줄 거 놓고. 그럴 경우 도시 자연공격 지정 변경을 또 줄 겁시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묻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도시 자연공격 왜 지정합니까? 아니,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 대도시 시장. 그러면서 자,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이에요.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뭐 하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게. 개발하지 마라. 근데 도시지역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뭡니까? 이러고 물어본다고. 그게 뭐라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기본계획을 결정해요?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 세 가지 말하면 되고. 3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토지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줄 거 봐요. 일정한 기간 시가를 유보한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가지 만들지 마라. 시가화, 조정. 조정의 뜻은 유보입니다. 유보. 보류하자. 일정 기간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 이 기간 동안만 시가지 만들지 말자. 그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그게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제 바닷가니까 누가 나와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왜 지정합니까?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까 그냥 수산자원보호 그렇게만 내용 안 봐도 괜찮아요. 수산자원 보호하려고. 도시기본계획 결정이요? 관리계획 결정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줄거놓고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얘기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만 개발해라. 다른 기능이 못 들게 막는다니까 이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다른 기능이 못 들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틀을 깨가지고 구도시를 갖다가 개발시켜 줄까? 그래서 주거지역이지만 주거, 상업, 업무, 위락, 판매, 유통, 공장 모든 기능을 동시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파격적으로 개발하게 만들자.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줄 거 봐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이죠.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동시에 다 들어간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겠다. 파격적으로 주상공 틀을 깨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 여러분들 명칭 잡아야 돼.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뭡니까? 뒤에 생각 안 나요. 그린벨트다 그 정도는 안 돼. 생각 안 나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명칭 용도구역에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시가 조정구역이 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성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고 넘기면 7번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숙제입니다. 숙제. 뭐를 해야 되는가? 그 밖에 나가면 OX 문제 시간이 없어 못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가서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숙제가 뭡니까? 그러면 자 국토계획법 목차죠. 목차. 국토계획법 목차. 다 찍어놨죠? 사진. 국계법 목차. 두 번째 개발 행위 종류 있죠? 뭐라고요? 건물, 토. 그거 해야 돼요. 빨리빨리 암기해야 되니까. 세 번째 뭐가 있는가? 세 번째 관리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항상 둘째 주 하게 되면 암기가 많아요. 관리계획의
내용 몇 개 있다고요? 6개. 개발행위 종류는 건, 물, 터. 일단 이렇게 암기해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관리계획, 종류, 내용 6개, 1, 2, 3, 4, 5, 6 써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네 번째가 용도 지역의 종류 몇 가지요? 21가지. 이거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21가지 써야 돼요. 그리고 5번째가 용도, 지구, 종류. 경민 씨? 거시계. 네, 거치, 방방터. 그 해야 된다고.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터. 그리고 6번째, 용도, 구역의 종류. 이런 걸 갖다 1, 2월 달에 이런 거 11, 12 이걸 해야 돼. 이걸 갖다. 그래야 1월 달에 처음 온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확 난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빨리 한다고. 빨리. 한 번 들어서 절대 못 알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 정도 마음 키우면 1월 달부터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하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는 도시계획 시설인데 하다가 제가 진도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25일 날 여기 지금 애들 없죠? 아니 어린이 있냐고. 어린이 크리스마스 그날 수업할까 하지 말까요? 애 있다며. 거기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 없습니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오전 수업만 할 테니까 오전 수업할 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좀 맞춰야 될 거니까 봐가면서 수업은 2시 이후에 봐가면서 조율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월 1일 날은 대한민국 1월 1일은 수업 안 해요. 원래 25일도 안 하고 1월 1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6주밖에 안 나니까 너무 작으니까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상 2시 반쯤에 끝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